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중도금 이후에 잔금을 안 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한다거나 일반 거래상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중도금을 받았는데 잔금을 안 줘서 난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우위선상에서 이런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일이 지나도 잔금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즉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잔금 받고 이렇게 돈 받는 것을 이틀, 두 번 이해에 걸쳐서 만약에 설정했었다고 했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계약만 해지하시면 끝나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매도자는 계약금에 대한 수익이 생길 것이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되고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나중에 추후로 받기로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약 해지를 통해서 깔끔하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편한테 통보만 하고 일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중간에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일을 별도로 받을 때,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돈을 받게끔 계약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일이 깔끔하게 잘 지나면은 괜찮은데, 계약금을 받았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일 때 잔금을 안 주는 거죠. 즉 매수자 입장에서 돈을 주고 싶은데 다른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다른 데 계약해서 받기로 했던 것이 못 받게 됐을 때 이쪽에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네,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그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만약에 상대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또 2차로 일주일 이내에 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매수자나 매도자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면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중도금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거나의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데다가 매수자가 잔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수자가 잔금일이 1년이 지나도 잔금을 안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잔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감안하고 계실 건가요? 그런다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이든 매수자 입장이든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마찬가지죠. 매수자도 제가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줬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잔금을 못 줘서 소유권 이전을 못 해온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이후에 잔금을 안 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둘이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만약에 잔금 못 받은 것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물론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면 안 되겠죠. 일정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을 넘겨준과 동시에 못 받은 잔금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을 때는 매수자와 사전 협의해서 제가 소유권 이전을 넘겨준과 동시에 못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얘기할 때는 제가 이거 가지고 경매 신청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못 받은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못 받은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 다만 사전에 매수자와 협의를 해서 근저당 설정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내 스스로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낙찰이 되면 그 못 받은 잔금 1억을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매도자가 우위선상에 서서 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방법이 되겠고 돈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순위 근저당이 매도자의 근저당이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그러면 경매 신청 후 배당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몇 개월 단축될 수도 있지만 일의 추진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 매각되는 물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은 그래도 1억을 못 받고 잔금 못 받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낫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면. 자, 장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매도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매수자가 돈을 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정리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매도자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도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좋은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도금 이후에 잔금을 안 줄 때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잔금 못 받아도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고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못 받은 잔금을 근저당을 설정한다. 세 번째, 근저당을 권원으로 경매 신청한다. 네 번째, 낙찰되면 배당을 받는다. 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까마득한 일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중도금 이후에 잔금을 못 받아도 일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원금을 손실 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거죠. 다만 잔금 받아야 될 날짜보다 훨씬 이후에 받기는 했지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뭔가 꼬여있던 일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중도금 이후에 잔금 안 줄 때 대처 방법 둘이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